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은 국군의 날. 오늘도 뭐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 사회라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10월 1일. 네. 자, 인천 광역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인천시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근현대사.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우리 발전에 네. 우리나라의 발전에 주축적 역할을 했던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인천 중구라든지 캠프마켓 네. 여러 군데를 한번 도보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예. 자, 이 보물 창고입니다. 인천이 근현대사에 예. 뭐 역사가들도 얘기하고 있죠. 예, 네. 인천. 네. 자, 근데 또 거기에 네.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오늘은 과거의 흔적이 네.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 역사적 장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인천시와 식박물관의 내고장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이 예. 참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특히 학생 및 성인 대상으로 네. 도보 탐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우리 기자들의 눈이 어느덧 10만 구독자가 생겨.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방송의 논조도 네. 더 깊게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쇄도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네. 제일 먼저 우리가 10만 구독자들이 탄생을 하면서 말이죠. 네. 민선 8기 네. 그리고 인천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복 인천 지방정부가 예. 들어서면서 더 단단한 개발과 행정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무엇을 소개하여 주실지 예. 김 기자의 취재 내용이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한번 포문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에 네네. 이사장님께서 도보 여행 떠나자고 그래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네. 10만 구독자가 된 기자들의 눈, 앞으로도 더욱 단단하게 방송을 끌고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의 역사,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역사를 보면 제물표 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강제 개항된 것은 1883년, 또 부산항은 1876년과 네네. 원산항은 1881년보다 개항이 좀 늦었던 것이 제물포가 국제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입니다. 네. 개항과 함께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 공동 조개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부터 인천항의 역할은 시작된 겁니다. 네. 이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상공업 시설과 종교, 교육, 문화 시설들이 빠르게 설립됐으며 네. 인천이 각 나라의 여러 문물이 인천이라는 도시를 통해 들어와 네.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과 네. 최초의 서양식 공원, 최초의 근대식 등대 등 인천의 각종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이 100년이 넘는 역사의 시간을 타박 걸으며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시청자 여러분 싶습니다. 인천을 알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고 네. 근대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의 역사가 현재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문물이 인천으로 집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김 기자의 설명이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는 내용으로 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 기자, 저도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 사람으로서 네. 인천의 조성된 군수 공업지대와 예.
그 보도한 그 사실도 우리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은 그 인천만의 그 특색이 진한 고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은 그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네. 일본의 그 조선공업화 정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쟁에 그 필요한 그 예. 군수품을 조달하는데 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일본이 네. 말이죠. 네. 그 만석하고 그 화수, 네. 네. 그 송현동 일대와 그 요령, 그 네. 하일동 일대, 네. 그리고 그 부평 지역을 그 군수 공업지대로 조성해 나갔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시 그 부총군에 속해 있던 그 용영, 하익동 일대를 네. 인천부에 그 편입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더 예. 한번 우리 그 김 기자가 취재를 하셨는데 네.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 기자님이 바르게 네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인천의 역사, 특히 항만과 철도를 갖추고 있고 네. 조선 제1의 도시인 경생에서 가까운 네. 인천과 부평이 군수 공장을 비롯한 중공업 단지를 건설하는데 최적지로 여겨졌던 것이 일본이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기 및 기계 제조업체와 네. 금속 강판 제조회사, 네. 군용 트럭 제조사가 부평 평야 지대에 들어서자 제국, 제마, 히타치, 네. 네. 제작소, 경성화학 등의 대형 공장이 용영과 하익동 일대에 채워졌지만 네. 지금은 그 터만 짐작할 수 있을 뿐 네. 당시를 해고할 만한 어떤 형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사라진 역사입니다. 네. 단 부평에 설치된 일본 육군 인천 조병창만이 공장터와 일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캠프마켓 일본 육군 인천 조병창은 네. 부평구 상곡 3동 449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계속되는 전쟁으로 병기와 군수품 보급이 절실해진 일본 육군은 네. 무기 공장인 조병창을 증설했고 1941년 5월 5일 그 일환으로 부평에도 인천 육군 조병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인천 육군 조병창에서는 매달 소총 4,000정과 네. 총점 2만 정, 아. 소총 탄환 70만 발, 네. 포탄 3만 발, 네. 군도 2,000정, 네. 차량 200량 등을 생산했으며 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의 전쟁 물자를 조달했던 대표적인 병기창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해방 이후 일본군이 떠난 부평 조병창과 네. 인근 부지로 미군이 주둔했고 6.25 직후 7개 지원 부대가 모여들어 그 일대를 에스컴 군사 지원 부대라고 합니다. 네. 이런 CT라고 불렀습니다. 네. 지금은 주변 부대들이 철수하고 조병창의 핵심 구역에 위치한 캠프 마켓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빵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한국 정부에 반환되면서 네. 2020년 80여 년의 긴 장벽을 깨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네. 인천시는 네. 캠프마켓의 반환과 네. 1구 구역 개방에 맞춰 네.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네. 사전 예약을 통해 80여 년간 단절된 가슴 아픈 역사와 개방구역 내의 잔존 건물 및 시설물의 용도와 역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다음으로 그 부평 지하호. 네. 그 지하호가 있는 데는 그 부평 상곡동, 네. 일삼동 네. 자, 일대와 그 관련해서도 말이죠. 네. 설명을 이어져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이 네. 끝을 향해 가던 1945년 초 일본 육군은 거세지던 미군의 공습을 피해 네.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네.
각 조병창의 공장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지하5 건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부평의 인천 조병창도 부평구 상국동과 서구 가저당에 걸쳐있는 한봉산의 지하로 소총과 실탄 생산 시설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또 한봉산 자락을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네. 지하 구조물들을 건설하려 했으나 네. 공사 완료 되기 전 강복이 되면서 실제 터널에서 무기가 생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지하5의 사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인천과 부평은 물론 네. 주변 도시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근로보국대가 네. 한 달 이상 터널 굴착에 동원되었으나 이들에게는 네.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강제노동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강제노동. 말해서. 네. 부평 지하호는 대부분 방치가 되거나 네. 일부 새우젓 저장고 등으로 활용했던 중 2015년 부평문화원에 의해 역사적 의미가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모두 24개의 지하호가 확인됐습니다. 네. 참, 김 기자 이건 취재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자, 김 기자, 부평 그 문화원 그 매달 마지막 주 그 금요일 네. 그 부평 그 지하를 직접 걸으며 그 체험해 보는 그 네. C6 예. 지하호 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이 프로그램은 그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김 기자, 그 네. 6년 전 그 개항장 개항이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의 인천은 그 1883년 그 제물포 개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수백 년 동안 그 한적한 온천으로 존속해왔던 그 제물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그 개항 이후 네. 각국에 조개가 들어서며 국제적 도시 사회를 그 탈바꿈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선진 문물을 좀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네. 국제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그 개항은 네. 우리의 그 국권을 그 상실하고 우리의 민족의 실현을 수반하는 네.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음 아픈 역사입니다. 역사죠. 네. 우리 그 기자들의 눈이 네. 그 역사를 찾아 알린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디테일한 그 역사적 인천의 홍보를 네. 더 한번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의 역사는 일본과 연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항만의 발달은 지리학적 인천이라는 고장이 중국과 근거리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일본은 네. 우선 제물포와 한성을 잇는 도로와 철도 1999년에 네. 부설을 했습니다. 네. 네. 일본은 이들과 연계되는 항만을 네. 확장, 수축했습니다. 그 시기가 1906년입니다. 네. 이어 일본의 식량과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네.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신 계획, 네. 수리조합 설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인천은 다른 지역에 앞서 많은 토지와 인력을 수탈당했으며 네. 대부분의 농민이 몰락했습니다. 네. 슬픈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 슬픈 그 역사의 그 대목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또 우리 한국민의 네. 좀 이 근면한 네. 그 정신도 여기에 또 게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김 기자, 제물포 구락부가 중부 자유공원 남로 네. 25에 있는데 네. 이것도 역사적인 장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물포 구락구는 인천에 거주하던 애국인들의 사교 모임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1876년 네. 병자수호 조기로 네네. 제물포항이 개항된 후 인천에서 거주하는 독일, 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애국인들이 네네. 1891년 사교 구락구를 발족시킴으로써 건립됐습니다. 네. 원래 사교 구락구의 건물은 다른 곳에 있었으나 아. 1901년
네, 현재 건물을 짓고 네네. 회관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네네. 2층 양옥 구조의 벽돌 건물로 지붕은 양철입니다. 내부는 사교실, 도서실, 네네. 당구대, 식당 등 각종 시설을 두루 갖추었으며 네네. 건물 외부에 당시로는 드물게 테니스 코트를 설치하는 등 사교 모임에 적합한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네. 1913년 일본 제국 네. 제양 군인의 인천연합회 소속의 정방각으로 불리다가 네. 1934년 일본 부인회 네. 강복 직후에는 미군 사병 구락부 네. 1952년부터는 시의회 교육청 박물관이 함께 사용하는 등 네. 여러 차례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네. 2007년 6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네. 구 제물포 구락부의 모습을 복원해 네.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렇군요. 네, 또 역사적인 또 이 건물이 있습니다. 네. 성공의 그 내동 그 성당도 그 네. 중국 계양로에 좀 예. 소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인천을 그 탐방하려면 네, 진짜 여기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코스인데. 네, 관광 코스죠, 그렇죠. 예, 예. 다시 한번 인천 역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890년 네네. 요한 신부에 의해 건립된 한국 최초의 성공의 교회입니다. 네. 1891년 9월 30일에 준공된 교회의 면적은 네. 이제 건축 면적이죠. 그렇죠. 네. 네. 2056.7제곱미터이며 건물 형태는 지붕의 목조 트러스를 제외하고는 네네. 외벽과 주의 부재는 하강암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중세풍의 석조 건물입니다. 일부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네. 처마 양식을 가미하였으며 네네. 창호 및 벽제 부분의 처리가 뛰어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1902년에는 한때 러시아 영사관으로 이용되었고 네네. 1904년부터 1956년까지는 송공의 신학원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현재 송공의 성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일부 파괴가 되었던 것을 수리해 네. 1955년까지 항해 중학교로 이용되기도 했고 네. 부속 건물의 일부는 인천 소년군 본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 참, 그 인천의 그런 현대사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 도행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김 기자. 네. 또 여기에 대불 호텔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중구 그 신포동에 좀 위치해 있죠. 네. 인천 하나의 신시대를 연 호텔이라고 하겠는데 네. 대불 호텔의 역사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호텔로 1888년 고종 25년이죠. 네. 일본의 호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호텔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네. 1880년 네. 서양인들의 내향이 빈번해지면서부터 이제 호텔이 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경인선이 개통되기 전 네. 인천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대개 하루 이상 인천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네. 인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생긴 것입니다. 아.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리는 네네. 1883년 말에서 네네. 1884년 초에 2층 일본식 목조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시작했고 네. 1888년 이르러 벽돌조 3층 건물을 새로 세워 이전했다고 합니다. 네. 대불 호텔 객실 수가 11개에 불과하였으나 네네. 외국인의 이용이 잦았습니다. 네. 개점 이후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네네.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한편 1907년 발간된 네. 대한시력 가명감과 1909년 발행된 연하장에 네. 호텔이 도원동 소재 공장에서 술을 만들던 도합명회사의 인천지점 영업장으로 소개된 것으로 보여 네. 이때부터 대불 호텔의 기능이 숙박 기능 중심에서 네네.
식음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중국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호텔은 1978년 철거됐습니다. 네. 현재는 그 자리에 대불호텔 전시관이 들어서 네. 당시 호텔의 건축 양식과 호텔 서비스 및 대불호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를 알고 인천을 탐방하면 네네. 관광객들도 네. 또 방문객들도 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이 밖에도 인천계양박물관에서는 계양기 인천을 통해 처음 도입되거나 네. 인천에서 발행한 근대 문화와 관련된 선별된 유물 669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계양박물관은 1899년에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건물에 조성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여기가 그 중부 쪽을 보면요. 그 네. 주말 되면 상당한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고 있어요. 네. 상당히. 뭐 어쨌든 뭐 거기에 뭐 네네네. 학교들이 또 네네네. 저 뭐냐 삶의 터전을 네. 이루면서 뭐 차이나타운 네, 많이들 뭐 사진들도 찍고 또 옆에 또 음식 문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이나타운도 네. 있고. 또 넘어가면 올미도 네, 있지 않습니까? 올미도도 있고. 네. 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인천의 그 역사와 관련해 어느 네. 정도는 알고 있지만 또 인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 기자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또 제가 또 뭐 금방 또 가고 싶네요.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 네. 기자들의 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 곳곳의 문화유산과 숨은 역사의 길을 찾아 나서는 도보 탐사 프로그램 타박 인천을 꾸준히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네. 인천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을 걸으며 역사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학예사의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네.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20세 이상의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의 역사를 힐링함에 있어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네.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보 탐사 프로그램을 올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합니다. 네. 또 인천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네. 인천문화유산 도보 탐방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대 개항 도시로서의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인천 고유의 특색을 느껴볼 수 있는 생생한 체험 기회가 될 이번 탐방에서는 네. 중구 계양장 미추홀구 연수구 박물관 등과 강화군 일대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역사 지리 전문가들의 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인천에 뼈아픈 역사가 있지만 또한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었고 우리들의 후손에게 전해줄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천광역시도 이런 역사의 흔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 지금도 열심히 개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기자들의 눈은 감사를 표합니다. 인천이 좋다. 다음 순서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